옛날 옛적 프랑스의 알프스 산맥 깊은 곳에 피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녹음이 우거진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을 피렌의 마법 정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유는 정원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피렌의 마법 정원은 노인이자 마법사인 모리스가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리스는 매일 과일 나무와 꽃을 돌보고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친절히 대했습니다. 마법사는 요정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정원 곳곳에 숨겨진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소녀 아멜리앙은 자신의 강아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피렌의 마법 정원에 가서 강아지의 쾌유를 빌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멜리앙은 정원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꽃 앞에 서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금빛의 요정이 아멜리앙 앞에 나타났습니다. 요정은 소녀의 진심이 느껴진다며 본인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멜리앙은 눈물로 감사하다고 하며 요정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요정은 꽃잎 하나를 따서 아멜리앙에게 주며 이 꽃잎을 강아지에게 주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멜리앙은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 꽃잎을 강아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순간 강아지는 힘이 솟는 듯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마치 병이 걸리지 않았던 것처럼 건강해 보였습니다. 아멜리앙은 미소를 지으면서 피렌의 마법 정원의 고마움을 가슴 깊이 간직했습니다. 모리스 마법사는 이러한 아멜리앙의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마음과 순수한 바람이 있을 때 피렌의 마법 정원이 그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사람들은 피렌의 마법 정원에 찾아와 자신의 소원을 빌었고 소중한 인생의 순간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정원의 존재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마법임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피렌의 마법 정원은 단순히 소원을 들어주는 장소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특별한 공간으로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아름다운 시골 마을에는 루미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루미는 항상 모험을 사랑하는 소녀로 그녀의 호기심은 한계를 몰랐죠. 그녀는 매일 아침 밝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으로부터 내려다보이는 끝없이 펼쳐진 녹색 숲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어떤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는지 상상하곤 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루미는 마음속 깊이 자리한 궁금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부모님께 그녀의 탐험 계획을 알리고 빨간 망토와 작은 배낭을 메고 숲으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숲에 들어서자 쨍한 햇빛이 초록빛 잎사귀 사이로 부서져 빛났고 새들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루미를 맞이했어요. 숲의 길을 따라 걸어가던 루미는 길가에 피어있는 야생화를 한 송이 한 송이 세심하게 살펴보며 걷다가 갑자기 산새가 날아오른 방향으로 이어진 희미한 오솔길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이끌려 그 길로 접어든 루미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숨어있는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오두막 속에는 지혜로운 마녀 마드모아젤 엘리즈가 살고 있었어요. 그녀는 루미를 보고는 오, 이렇게 귀여운 손님이 찾아오다니 무엇을 도와줄까? 작은 모험가야 라고 말했죠. 루미는 자신이 왜 숲에 들어왔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엘리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에게 특별한 임무를 줄 것이 있노라고 했어요. 엘리즈는 루미에게 숲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자라는 신비로운 은빛꽃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꽃은 숲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존재란다. 길을 잃거나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나의 믿음직한 길잡이 리노를 따라가렴. 엘리즈는 루미에게 작은 흰 족제비를 소개했어요. 리노는 루미의 곁에서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모습으로 함께하기로 했답니다. 루미와 리노는 엘리즈의 지도 아래 숲의 중심부를 향해 나아갔어요. 그들의 길은 때로는 좁고 가파르고 때로는 넓고 평탄했어요. 밤이 되자 별빛은 숲속에서도 길을 비춰주었고 루미는 나무 위에서 제잘거리는 요정들의 속삭임을 들으며 놀라워했어요. 긴 여정 끝에 루미와 리노는 마침내 신비로운 은빛 꽃이 피어있는 마법의 숲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은빛꽃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며 수백 년 된 고목 아래 피어 있었죠. 루미는 조심스럽게 꽃을 따서 배낭에 담고 리노와 함께 엘리즈의 오두막으로 돌아왔어요. 엘리즈는 루미와 리노의 여정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녀가 숲의 비밀과 조화로운 삶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기뻐했어요. 숲의 비밀은 단지 신비로운 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깊은 진리였어요. 루미는 숲에서의 경험을 통해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숲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언제나 새로운 모험을 기다리며 다시금 빨간 망토를 꺼내 입을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답니다. 이렇게 루미의 신비로운 여정은 끝이 났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숲의 비밀은 오랫동안 전해져 내려왔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그 숲은 여전히 누구에게나 열려있어 새로운 이야기와 모험을 기다리고 있었죠.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작은 마을에는 마법의 숲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숲은 아름다움으로 유명했으며 울창한 나무와 꽃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숲을 두려워했습니다. 숲에는 전설적인 마법의 생명이 살고 있으며 아무나 들어갔다가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어느 날 호기심이 강한 소년 리오는 마법의 숲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탐험을 결심합니다. 리오는 용기를 내서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은 매우 신비로웠고 들어가는 순간 리오는 주변 모든 것이 살아 숨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새들은 리오의 머리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바람은 달콤한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숲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리오는 길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 리오는 작은 요정을 만났습니다. 요정은 화려한 빛을 발하며 리오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나는 클로틸드라고 해. 이 숲의 요정이지. 너는 왜 여기에 왔니? 리오는 클로틸드에게 자신이 숲의 비밀을 알아내고 싶어서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클로틸드는 가볍게 웃으며 리오를 안내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숲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동물과 식물을 만났습니다. 클로틸드는 리오에게 이 숲이 어떻게 마법의 힘을 지니게 되었는지 그리고 숲이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들의 여행 중에 리오는 숲속 깊은 곳에 사는 거대한 마법의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나무에는 신비한 빛이 반짝이고 있었으며 구루터기에는 마법의 비밀을 푼 자에게 상을 주겠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리오는 클로틸드와 함께 나무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습니다. 여러 시간의 노력 끝에 리오는 나무의 수수께끼를 풀어 마법의 책을 손에 얻을 수 있었습니다. 리오는 마을로 돌아와 숲의 이야기와 함께 마법의 책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마법의 숲을 두려움이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리오와 클로틸드는 그 후로도 계속해서 좋은 친구로 남아있어 함께 모험을 떠나곤 했습니다. 마을은 숲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갔고 리오는 숲의 가치를 전하는 마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오의 용기와 우정,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두렵게 느껴지는 장소라도 진심을 다해 화해의 손길을 내밀면 이해하고 함께 지켜나갈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먼 옛날 프랑스의 작은 마을인 벨몽에는 루시라는 이름의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호기심과 모험심으로 가득 찬 아이로 항상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싶어 했습니다. 루시의 부모님은 마을에서 유명한 농부였지만 루시는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기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는 마을 근처에 오래된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숲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법이 깃든 장소로 알려졌으며 수많은 전설이 숨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루시는 작은 배낭을 챙겨 숲을 향해 떠났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자 루시는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유물이었으며 겉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루시는 그것을 만져보았고 순간적으로 강력한 빛이 그녀를 감싸더니 희미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놀랐지만 동시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루시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프랑스를 여행하며 화려한 성과 대자연의 풍경을 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마법의 힘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꿈에서 본 것들을 기억해내며 현실에서도 마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숲속에서 배운 작은 주문을 외우며 마을에 있는 시들어가는 나무를 되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고 루시는 마을의 작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루시는 자신이 발견한 마법의 유물을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힘은 단순히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돕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마을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루시는 마을의 전설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전하며 마법의 유물을 누군가 옳은 마음으로 발견할 때까지 숲속에 숨겨두었다고 믿었습니다.
루시는 그녀의 삶을 통해 사랑과 희생의 중요성을 마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 유산은 대대로 이어져 마을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한 아름다운 마을에 백합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었다. 이 정원은 마을 한편에 위치한 낮고 오래된 성에 속해 있었고 많은 이들은 성의 주인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원의 아름다움이 마치 마법과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 정원의 중심에는 하얀 백합이 빼곡하게 심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그 꽃을 릴리 블랑쉬, 즉 하얀 백합이라 불렀다. 어느 여름날 마을에 사는 한 소녀 셀린느는 정원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던 중 정원으로 향하게 되었다. 출입 금지를 알리는 표지판을 뒤로 한 채 셀린느는 조심스럽게 정원으로 들어갔다. 정원은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고 셀린느는 그 속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백합꽃을 바라보았다. 그러던 중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 더욱더 아름다운 백합 한 송이가 셀린느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녀는 그 꽃을 만져보려 다가갔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셀린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자신처럼 어린 소녀가 걸음을 멈추고 서 있었다. 소녀는 마치 백합꽃처럼 하얀 드레스를 입고 검은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소녀는 마치 이 정원의 일부인 듯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안녕, 나는 릴리라고 해. 이 정원을 찾아온 사람은 내가 처음이야, 릴리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소리처럼 부드러웠다. 셀린느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릴리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빠져들어 질문을 던졌다. 너는 이 정원에 사는 거야? 그리고 왜 이렇게 아름다워? 릴리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나는 이 정원에 백합과 함께 태어났어. 이 정원이 나의 부모이자 집이지. 오랫동안 이 정원 속에서 사람들을 기다려왔어. 내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셀린느는 릴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릴리는 이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릴리는 사실 오래전 이 성에 살던 귀족 부부의 딸이었다. 하지만 검은 마법사가 성을 저주하여 릴리와 그녀의 가족을 꽃으로 변신시켰다고 한다. 유일하게 인간 모습을 유지한 릴리는 정원 속에 남아 가족과 성을 지키며 언젠가 이 마법을 풀어주리가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다. 셀린느는 릴리의 이야기에 깊이 감명받아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릴리는 그녀에게 성의 오래된 마법 책을 찾아줄 것을 부탁하며 그 책이 릴리와 가족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주었다. 셀린느는 용기를 내어 성으로 들어가 오래된 서재에서 먼지가 쌓인 마법 책을 발견했다. 그 책 속에는 백합의 힘으로 마법을 되돌리는 주문이 적혀 있었다. 셀린느는 열심히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고 그 순간 정원이 빛으로 가득 차올랐다. 릴리와 그녀의 가족은 서서히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다. 릴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셀린느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은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어. 그 후 릴리의 가족은 다시 성을 복원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 그들의 정원을 함께 나누었다. 셀린느는 릴리와 평생 친구로 지내며 종종 그 정원을 찾게 되었다. 두 소녀의 우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었고 그 정원의 백합은 더욱더 아름다워졌다.